수술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고른 팁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수술을 못하면 나는 평생 안경만 쓰고 살아야 하나? 저는 이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스마일 라식 가격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레이저가 이제 내려올 때부터 숨을 참았거든요. 눈물을 계속 닦고 있고 제가 원래는 스마일 라식 과정을 브이로그로 담아볼 생각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한번 이렇게 후기로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말에 스마일 라식을 했고 지금 3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시력 교정술을 왜 하게 됐냐, 뭐 여러 부작용에 시달리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고 덜컥 겁이 나서 라식 수술은 절대 안 해야겠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퇴사를 하면요, 인생에 얼마 없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렌즈와 안경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 라식 수술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수술을 결심하고부터 병원을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고른 팁을 말씀드리면 강남만 해도 정말 많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라섹, 라식, 스마일 라식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라섹과 라식의 좋은 것만 총집합한 수술이 스마일 라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신 이제 가격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더 비싸요. 근데 저는 눈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 애초부터 저는 스마일 라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비주맥스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몇백 개의 안과에서 자이스 스마일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추려져요. 그래서 그 추려진 병원 안에서 공장형 병원은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데이터나 더 많은 경험치로 따지면 공장형 병원이 좋은데 좀 더 나를 훅훅 지나가는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케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야겠다. 자이스 스마일 기계를 보유한 병원 중에서도 공장형 병원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병원마다 검사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4군데 정도의 병원을 제가 전화를 돌려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병원도 있고 아예 그냥 무료로 해주는 병원도 있는데 너무 많은 병원을 다니면 오히려 더 결정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 후기를 엄청나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튜브 후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다 안과에서 올리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보다는 여러 카페 후기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어플 중에 병원 리뷰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도 이제 후기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별점 낮은 건 어느 병원이나 다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부작용이나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느낌의 후기들이 있는 병원은 다 배제를 했고 서비스에 대한 별점들이 있어요. 뭐 검사하는데 되게 불친절했다 뭐 이런 후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무시했습니다. 저의 눈 수술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서비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병원들로 추린 결과 2개의 병원에 검사 예약을 확정 지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병원을 가게 되는데 접수를 하고 차트를 주세요. 뭐 먹는 약이 있는지 뭐 등등등 운동은 뭘 하는지 그 차트를 적고 검사 당일에는 안경을 꼭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검사는 길게 나열된 검사 기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계부터 이렇게 앉아서 하나씩 검사를 해나갑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 그 다음에 안압 검사, 그 눈물샘 검사, 눈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검사를 하고 나면 앞이 안 보여요. 뭔가 물체가 있구나 정도는 인식하고 걸을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그럼 제가 그걸 캡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엄청 크게 확대해서 무슨 글자인지 그렇게 해야 보이는 그 정도로 앞이 잘 안 보이고 뿌옇기 때문에 제가 모자랑 선글라스 아무것도 챙겨온 게 없었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가려가지고 다녔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작은 키오스크 주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친구한테 메뉴 좀 읊어줘라. 이거 추가할 거야? 막 이러면서 밥 간신히 먹고 눈을 거의 감고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네, 그 검사까지 끝나면 원장님을 만나서 수술을 해도 되는 눈인지,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인지 뭐 등등등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해주시는 간호사분을 따라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가 있고 가격이나 수술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각막 두께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수술을 지금 안 해야겠다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정 수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사례가 많았어요. 한두 개 정도의 사례였으면 제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엄청 많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지금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시력이 떨어지면 더 이상 수술을 못하면 나는 평생 안경만 쓰고 살아야 하나? 뭐 렌즈도 못 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검사 결과에서 각막 두께가 너무 얇으면 지금 수술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각막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상담해주시는 간호사분께서 2번 할 수 있는 눈이다. 시력 교정술이 각막을 깎는 거잖아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깎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검안부터 수술 집도하시는 분, 수술 끝나고 후에 검사나 관리까지 한 분의 원장님이 쭉 봐주시는 시스템이었어요. 자이스 스마일 기계를 가지고 있는 병원, 그 안에서도 제가 카페나 뭐 병원 어플로 찾아봤을 때 뭐 서비스 이런 것 외에는 후기가 괜찮았던 병원, 한 분의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스마일라식 가격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250만 원. 지인 추천으로 그 할인 넣어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메뉴 봐줬던 친구를 보호자로 데려갔어요. 선글라스, 그 다음에 모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라식 수술을 하면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근데 시력 교정술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에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미용의 목적이다.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긴 것 같은데 비대면 처방 어플이 있어요. 어떤 인공 눈물 제품인지는 안과에 미리 물어봤습니다. 큐알론 0.15 제품인데 이거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5,000원 해서 총 15,000원의 인공 눈물을 미리 구입을 했고요. 수술 받으러 병원 올라가기 전 1층 약국에서 약을 타오라고 간호사분이 미리 알려주세요. 제 이름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비싸요. 하나, 둘, 셋 약을 처방받는데 3만 원인가 4만 얼마 정도가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받고 접수를 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가운 같은 거를 입혀주시고 약간 중환자실 들어갈 때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씌워주세요.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절대 향수, 선크림, 화장품, 눈화장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올 생으로 갔어야 돼요. 그거 보는 연습을 했어요. 유튜브에 기계에 그 불빛을 봐야 돼요. 초록색인가 빨간색인가? 그 불빛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데 누워서 틀어놓고 위에 계속 그 불빛만 계속 쳐다보는 연습을 했고 이제 간호사분이 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들어오세요 하면 따라서 들어가는데 수술실이 뭐 어느 수술실이나 다 그렇겠지만 엄청 추워요. 가뜩이나 긴장되고 무서운데 더 서늘한 느낌이 들고 기계 같은 곳에 누워서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 수술할 때 레이저가 눈을 깎는 거잖아요. 그때 절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편한 자세를 잡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불빛이 보일 거다. 이 불빛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불빛만 쳐다봐야 한다. 기계 같은 걸 통해서 눈을 고정시켜요. 그래서 이게 눈을 깜빡거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주 단단히 고정을 해주십니다. 기계와 테이프. 그래서 눈을 깜빡거릴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 같은 걸 눈에 뿌려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항상 이 눈꺼풀로 보호받고 있던데 눈 아래 물이 뿌려지니까
막 긴장이 미친 듯이 됩니다. 저는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숨도 쉬지 말자. 이렇게 들숨 날숨에 내 몸이 움직여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레이저가 이제 내려올 때부터 숨을 참았거든요. 그 기계가 이제 눈으로 내려와서 초록색 불빛만 보여요. 그 불빛만 계속 응시하고 있다 보면 이제 눈이 점점 각막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앞이 뿌얘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다고 하는데 멍 때리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저는 멍한 느낌? 그 초록불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없어지면 동공을 막 다른 데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멍한 느낌으로 그 불빛만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거든요. 기계가 제 눈을 깎고 있을 동안 옆에서 원장님이 격려를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움직이지 마세요. 보듬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큰 힘이 됐고 이제 눈이 다 깎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완전 뿌연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제 기계가 올라가고 이제부터가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단 징그럽다 해야 되나? 스마일 라식은 기계가 제 각막을 깎아내면 이제부터는 의사가 손으로 직접 그 깎아낸 걸 이렇게 벗겨서 빼내야 되거든요. 집게 같은 걸로 잡아서 이제 그 각막을 빼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아프진 않은데 내 눈 알을 누군가가 계속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수술 시간은 총 15분,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이렇게 걷잖아요. 막 이렇게 못 걷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보이긴 보여요. 아직 또렷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때까지는 안 아팠어요. 준비해온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제 집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친구랑 남자친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하고 하다가 한 20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정도로 아픈 게 맞나? 이건 너무한 거 이게 아니냐고. 누나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고통을 이제 감내하면서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희 집 침대까지 저를 눕혀줬습니다. 병원에서 자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이 플라스틱 안대를 끼고 살아야 돼요. 이 귀엽게 생긴 뽀로로 안대를 끼고 플라스틱 안대예요. 여기 구멍도 막 다 있고 이 안대를 끼고 3일 동안 자야 되는데 이 안경을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이 안경을 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차에서부터 약을 먹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또 먹었어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정도로 아픈 게 맞나? 제가 그 응급콜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서 미치겠다. 눈이 너무 쿡쿡쿡쿡 쑤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 했더니 그 간호사분께서 되게 태연하시게 너무 많이 긴장한 사람들이 좀 마취가 풀리고 많이 아픈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숨을 참을 정도로 몸이 진짜 발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몸에 이렇게 힘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수술할 때.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야 돼요. 자는 것 외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플라스틱 안경을 쓰고 불은 꺼져 있고 눈물을 계속 닦고 있고 그 상태로 사실 잠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다행히도 한 15분쯤 뒤에 잠이 든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가 한두 시간 뒤였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여기 보면 안약 사용법이 적혀 있어요. 넣을 약이 굉장히 많아요. 수술 후 관리라는 게 이 안약을 꾸준히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잘 때 이 안대를 꼭 끼고 자요. 왜냐면 진짜 무의식적으로 비비면 망이거든요. 수술 다음 날부터는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TV를 봤어요. TV는 화면도 크고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밝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스마일 라식을 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제가 수술 전 시력은 0.1, 0.2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양쪽 다 2.0에서 2.1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정도 안경을 써왔는데 이렇게 렌즈 막 이렇게 해서 끼고 막 빼고 이런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진짜 좋고, 무엇보다 안경이죠. 안경을 안 쓴다는 게 진짜 커요. 왜냐면 저는 샤워할 때도 안경을 썼거든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막 누워서 핸드폰 할 때 이렇게 안경 눌리잖아요.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편하긴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2달 동안 계속 코에 이렇게 안경을 올렸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제가 안경을 썼던 것조차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수술하고 1달 정도 동안은 빛번짐이 진짜 심했어요. 막 샤워할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샤워했고, 밤에 신호등이나 불빛, 가로등 불빛 볼 때 되게 빛번짐이 많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빛이 번져 보이는 게 아니라 뽀샤시한 필터 입힌 느낌? 선글라스 끼고 핸드폰 하고 실내 형광등이 세상에 이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빛번짐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편해요. 그냥 편해요. 내가 렌즈랑 안경 없이 세상을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나? 제가 수술을 고민했을 때 주변에 시력 교정술을 한 사람들 한 1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10명 중에 단 1명도 괜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안경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250만 원을 투자할 만하다. 다시 시력은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핸드폰을 볼 때도 옆에 등을 꼭 킨다거나 컴퓨터를 할 때 30분 정도가 지나면 일어나서 다른 것들을 보고 눈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한다거나 좋은 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은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